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급박한 녹음 중입니다. 사실 녹음을 하고 있는 2월 4일 토요일, 오늘은 대구 꼬면에서 밴드 플라스틱 키즈의 첫 번째 앨범 발매 기념 단독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언급한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대구 펑크밴드 드림킹 소년소녀 합창단 멤버이자 플라스틱 키즈의 드러머로 활동을 하셨던 명진님이 플라스틱 키즈로서 하시는 마지막 공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굿바이 명진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공연을 오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자다 일어나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지난번에 드림킹 소년소녀 합창단 드소합 뮤직비디오 촬영에 참가를 하고 왔거든요. 제가 낯가림이 엄청 심한데 그날 아는 사람이 또 거의 없어가지고 저의 관종력을 좀 다 뽐내지 못한 게 좀 아쉬웠지만 촬영 후에 사주신 밥도 참 맛있게 잘 먹었답니다. 뮤비는 언제쯤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개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연 게스트로는 밴드 코토바가 함께 해준다고 하는데요. 코토바는 사실 제가 아디오스 오디오랑 친한 것 같아가지고 언젠가 한 번쯤은 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처음 봅니다. 제가 그 수많은 밴드 공연을 그렇게 열심히 다녔었는데 지금 한 15년 정도가 지나서 아직까지 보러 다니는 밴드라고 구태여 이렇게 찝어서 말하면 아디오스 오디오 하나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대구 밴드들은 시간이 되면 제가 5극장 가듯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러 다니고는 있는데 아디오스 오디오는 일단 서울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주 못 봐요. 여튼 그 플라스틱 키즈의 앨범 발매 단독 공연이자 드러머 명진님이 함께하는 마지막 공연이라고 해서 굿바이 명진을 함께 하러 갑니다. 왠지 오늘 같은 날은 뒤풀이도 있을 것 같고 그럼 집에 늦게 들어오겠죠? 제가 원래 그 대구 밴드 공연 뒤풀이를 잘 안 갔었거든요. 어릴 때는. 왠지 좀 뭐랄까 서울에서 내려온 밴드들은 오히려 좀 되게 쉽게 막대했는데 대구 밴드들은 그 뭔가 특유의 기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다가가기 어려웠다. 사실 그 멤버분들이 되게 잘해주셨는데 저만 되게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역 대구 밴드들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거의 없어가지고 요즘에 좀 다른 의미로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 싱어게인에 나오셨던 윤성님이 대구 밴드 아프리카 보컬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진짜 아프리카는 대구에 뭔가 좀 기둥 같은 그런 팀입니다. 싱어게인 나오셨을 때 저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윤성님이 맞나요? 막 이러면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 제 페이스북에는 좀 밴드 지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맞다 아니다 얘기는 아무도 안 해주고 거기다 그냥 좋아요만 냅다 누르고들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은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은 결과 내주셔서 일단 제가 감사하고 너무 또 기뻐가지고 제가 찍었던 아프리카 영상을 막 트위터에다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뭐 얘기가 또 다른 데로 새고 있는데 여튼 어쨌든 오늘 또 급하게 녹음을 하는 이유가 그러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혹시나 뭐 뒤풀이가 없거나 뭐 짧게 끝나거나 그렇게 되면 뭐 집에 돌아와서 공연 후기도 살짝 더 붙여가지고 녹음을 해볼 생각이긴 한데요. 근데 또 혹시나 제가 술 먹고 해롱거리면 추가 녹음은 없을 예정이오니 오늘의 방송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맥주 한 잔으로 1시간을 버티는 술알못 희미는 과연 술을 먹으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꼬뮌이라는 곳이 술을 파는 곳인 것 같아가지고 공연 중에 한 잔 정도는 마셔주는 게 예의일 것 같은데 제가 꼬뮌은 이름만 알고 음악 성향이 저하고 되게 맞지는 않아가지고 가보진 않아서 뭐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참 제가 또 화나는 이야기인데 제가 어제 필라테스를 갔다가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필라테스 쌤이 개인 운동을 하러 다니는 헬스장에서 스토커가 붙은 것 같아요. 그 SNS에다가 체육관 태그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같은 체육관이라면서 누가 친구 신청을 해가지고 그냥 운동하러 가서 이렇게 만나면 눈인사나 하는 정도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DM으로 쌤이 확인을 할 때까지 계속 DM을 보내는데 그 내용이 오늘 무슨 색 옷 입고 운동하고 계시네요? 뭐 이런 거라는 거야. 근데 쌤이 뭐 계속 똑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또 필라테스 오실 때는 근육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몸에 붙는 옷을 입으시긴 하지만 헬스 가실 때는 좀 그냥 편하게 그냥 반소매 티에 반바지 입고 편하게 이렇게 가신다는데 그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DM을 보낸대요. 제가 얘기를 듣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게 혹시 신고는 하셨냐라고 물어봤는데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한번 있어가지고 신고를 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멍청한 남자 경찰이 피해자랑 가해자를 헷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해자 쪽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뭐 신고 내용이라던가 접수가 됐다던가 그런 얘기들을 줄줄줄줄 또 했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어이가 없는 거지. 스토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신고를 했다. 가뜩이나 이상한 사람인데 쌤이 진짜 그때 너무 무서웠대요. 근데 그래놓고는 쌤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가해자 쪽에 실수로 그렇게 말했으니 알고 계세요 이 지랄을 했다는 거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내가 그 얘기 듣는데 미쳤다는 말이 진짜 0.1초는 걸렸나 몰라. 진짜 바로 미친 거 아니냐고 그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쌤이 그 일 겪으시고 나서 아직도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도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신고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남몰래 훔쳐보는 변태 새끼나 가해자 열받으라고 줄줄 읊어주는 남경이나 도대체 뭐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진짜 남경 무용론 이럴 때 펼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 남경들 하는지 그 뉴스 보면 다 나오잖아요. 너무 빡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 방송이 되고 우라통을 터뜨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데 말을 안 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라도 좀 얘기를 해야겠다. 갑자기 흥분을 했더니 열이 좀 나는데 진짜 우리 쌤 힘들게 한 새끼들 전부 근데 혹시 제가 말하는 게 되게 빠르진 않죠? 뭐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거나 물론 뭐 취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말 자체가 빨라서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지는 않죠? 제가 이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제가 다른 분들 팟캐스트를 이제 듣잖아요. 근데 그냥 원래 속도 정속 1배속으로 들으니까 뭐 갑자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요새는 1.2배속으로 듣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누구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차녀입합 밀림의 왕 짐송님이 말이 되게 빠르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속도가 되게 듣기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저도 은연중에 말을 너무 빨리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편집하면서 들어보면 또 뭐 그렇게 못 알아들을 만큼 빠른 것 같지는 않고 제가 20대 때는 입에 모터 달았냐는 말부터 따발총이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좀 열정이 사그러들어서 그런지 말수도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막 예전처럼 좋아하는 걸 막 신나게 떠들 기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20대 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오랜만에 저를 만나면 너 전투력이 되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시는데 그때는 진짜로 돈이 없어도 체력으로 기세로 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체력은커녕 아주 겁쟁이가 돼가지고 네, 할 말도 다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원래 모든 저를 아는 사람들이 힘이 하면 열정 이랬었는데 지금은 좀 약간 너덜거리고 있는 낡은이만 남아있습니다. 온몸에 지금 너덜거리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방송에 조금 더 열정을 강제로 추가해보자는 의지를 담아서 지인 광고를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제가 방송 마무리 때 뭐 광고 문의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무슨 유료 광고를 받겠습니까? 그냥 혹시나 알릴 만한 내용이 있으신 청취자분들은 광고 요청이라고 제목을 붙이셔서 트위터 기준 140자 정도 를 쓰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무료 광고를 일단 모집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유료 광고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줌단이 아니신 분들은 제 팟캐스트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들으시는지 제가 궁금해했었잖아요. 근데 김영땡님한테 답장이 왔는데 팟빵에서 추천을 했다나 봐요. 근데 저는 순간 팟빵에서 추천 같은 것도 해주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팟빵을 들어가 봤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팟빵을 그렇게 들락거리면서 왜 몰랐나 했더니 저는 그냥 제가 듣는 팟캐스트만 검색을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화면을 즐길 여유 따위는 없었던 거야. 그리고 또 다른 후기를 보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거는 팟캐스트 후기라기보다는 왜 제가 녹음하다가 중간중간에 노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듣고 노래 감상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응암동 마셔도님. 제가 나 이런 얘기 하지 말까 편에서 게스트를 해주겠다고 해놓고 자꾸 일방적으로 펑크를 내는 그런 상황에 대한 분노의 노래를 한 소절 불렀었죠. 그래서 마셔도님께서 그거를 듣고 분노가 느껴졌지만 노래를 들어서 좋았다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분노가 느껴졌대. 나는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청량청아해서 디즈니 노래 불러도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아주 너무 방방 띄워주셔가지고 아직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디즈니를 안 봐가지고 뭐 어떤 느낌의 노래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Let it go, let it go 뭐 이런 건가요?
사실 제가 레디꼬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칭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지만 이런 저를 써주시는 데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제 팟캐스트에서나 열심히 노래를 불러보고 있습니다. 저 사실 제 목소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물론 제 목소리를 스스로 좋아하게 된 것도 얼마 안 되기는 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지만 사실은 제가 노래방 공포증이 있었다고 하면 네, 아무도 안 믿으시겠죠? 여튼 마샤도님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떠오른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잘 모르는데 후렴 부분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이렇게 펼쳐봤는데 전체적인 가사가 저랑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나마 뽑은 부분이 그 지하의 술 한잔해요인데, 난 그냥 편하게 그대와 한잔하고 싶을 뿐 괜찮다면 나와요. 네, 요거 앞뒤로는 저하고 가사가 좀 안 맞더라고요. 딱 요 부분, 난 그냥 편하게 그대와 한잔하고 싶을 뿐 괜찮다면 나와요. 제가 언젠가 네, 서울에 가면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아는 노래, 원래 그냥 제 스타일대로 술 노래를 하자면 마시자 술을 짝짝 마시자 오늘 하루도 지치도록 뛰어온 너와 나 세상은 잠들어도 갈증은 참기 싫어 헤이! 약간 크라잉넛의 마시자였습니다. 어쨌든 이게 확실히 짧은 얘기를 하기에는 이메일보다는 인스타 DM이 접근성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 말미에 지메일이랑 인스타 계정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편한 곳으로 그냥 사연이든 방송 후기든 보내주시면 너무 개인적인 내용이 아닌 딴에는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메일과 인스타 DM으로 사연이나 방송 후기 보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이번에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도 계셨답니다. 지난번에 나비잠 리뷰 방송에서 제가 그 김재욱 배우를 좋아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김재욱 배우를 소개를 할 때 드라마 보이스의 사이코패스 역으로 떴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 후에 한 청취자분이 보이스를 리뷰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보이스와 모태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보이스는 사실 제가 김재욱의 필모 중에 2번 다시 보지 않는 최악의 역할 베스트 3 안에 들고요. 그렇다고 베스트 3를 딱 정해놓은 건 아닌데, 여튼 저는 보이스를 처음 정주행하고 난 직후에 아주 잠깐 동안은 팬들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그 장단에 좀 맞춰가지고 섹시하다, 좋다, 멋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모태구를 보는 시선이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팬인 지인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희미님은 왜 모태구를 안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그냥 구구절절 설명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냥 심드렁하게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이지 그걸 미화하는 게 나는 좀 불편하다 라고만 이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좀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 분도 계셨는데, 일단 저는 그 미디어가 범죄와 범죄자를 합리화해서 그 미화하는 문제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가지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요. 제가 일본 드라마 3학년 A반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 자체도 범죄를 밝히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메인 스토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좀 불편한 지점이 있었거든요. 물론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의 개인이 연기를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좋아서 계속 보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뭔가 스토리상의 설정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저도 완전 무결한 것만 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그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걸러서 보기에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제가 타협을 해서 보는 게 대부분인데, 어쨌든 좀 미디어에서 그런 거를 자꾸 주요 장면이라고 보여주게 되면 어떤 그런 모방 범죄도 계속 늘어나고 범죄에 대한 정당화를 하게끔 좀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너무 진짜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특히 요새 뉴스에 나오는 범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들 대충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는 보이스 리뷰를 해봤자 좋은 얘기 나올 거 없고요. 이런 범죄에 대한 심각성 이런 얘기 말고는 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딱히 리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혹시나 이메일로 요청해주신 분 말고도 기대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너무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대신에 다른 밝고 즐거운 작품 리뷰를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제가 OTT 서비스를 전혀 이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TV로 보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아니면 오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유행을 따라가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어가지고 소개할 만한 작품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리뷰할 작품을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약을 맞춰놓고 본방사수를 했던 유일한 최근 드라마 미싱 그들이 있었다 2가 끝이 났어요. 제가 사실 시즌 1을 보지 않고 시즌 2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즌 2 사이사이에 시즌 1의 내용도 좀 설명이 들어가고 해서 보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그래도 혹시 미싱 그들이 있었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달리실 것 같으면은 시즌 1부터 시즌 2를 그냥 연달아서 달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나중에 정말 시간이 되게 많을 때 아예 그냥 한 방에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즌 1은 전체적인 내용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시즌 2는 그 실종 아동 찾기에 굉장히 주력을 한 방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실종 아동에 대한 모든 신고는 182. 네, 실종 아동에 대한 모든 신고는 182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싱2 최종회를 보는데 참 너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까지 정말 쳐 죽일 놈들 보니까 우라통도 치밀고 전 좀 복잡한 마음으로 마지막 회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회까지 안 풀린 떡밥이 너무 많아요. 시즌 1에서도 이렇게 떡밥을 다 풀지 않은 채로 결론이 났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인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거 바로 시즌3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재방송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맞네, 이것도 안 풀고 지나갔네, 막 이런 떡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단순히 떡밥 회수에 실패했다 라기보다는 그냥 시즌3 기다려줘 약간 이런 느낌이었달까? 그래서 미싱2 최종의 대사 중에 난 아직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 라는 게 있었는데요. 근데 그게 지금 미싱2 최종회를 맞이한 사람들이 다 같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빨리 미싱 그들이 있었다 시즌3가 나오면 좋겠어요. 이것도 리뷰라고 하면 리뷰겠죠?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대가 약간 식사 시간대여가지고 그런지 바깥에 지금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하면 오토바이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오늘 녹음은 이쯤에서 왠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참,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다. 제가 주변에 팟캐스트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대본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꼭 말해야 되는 거는 써놓고 좀 줄줄 읽는 편이고요. 나머지는 좀 키워드 정도만 써놓거나 아니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편집하면서 이거 지금 말하기에는 조금 오반가?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편집으로 다 드러내는 편인데, 어쨌든 저는 내일에 제가 편집을 잘 할 거라 믿습니다. 사실 제가 말을 되게 조리 있게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좀 애어른처럼 말한다는 소리도 많이 듣기는 했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언어 능력이 퇴화되는 건지 아니면 어렸을 때 그 언어 능력이 거기에 고정이 돼서 멈춰버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지금 제가 정신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했던 말 또 하고 헛소리도 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뱉은 다음에 편집으로 마무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라이브한 토크는 조금 힘든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방송으로 내보낼 만한 그런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네, 어쨌든 그래도 여전히 꾸준히 들어주고 계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새삼스럽게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의 방송은 이쯤에서 진짜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가가지고 햇볕도 좀 세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실내에 갇혀있지 말고 일부러라도 저처럼 밖으로 나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 때는 신발을 신는 것조차 좀 힘들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든 좀 이를 악물고 이겨내봅시다. 일어나봅시다. 근데 진짜로 이를 너무 꽉 깨물면 안 좋으니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봅시다. 네, 제가 시간이 여유로울 때는 1시간 정도 거리는 그냥 좀 걸어 다니는 편인데, 그러면서 햇빛도 좀 보고 걸으면서 밀린 팟캐스트도 좀 듣고 주변 풍경도 좀 보고, 네, 그래요. 그럽시다. 근데 제가 또 마무리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말이 또 많았네요. 이제 진짜로 마무리를 할게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는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고요. 협업 제안 및 방송 후기, 기타 하고 싶은 말도 모두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제가 협업 제안이라고 말을 하니까 다들 뭔가 되게 거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내 팟캐스트에 한번 나올래? 아니면 내가 네 팟캐스트에 나가고 싶어. 이런 것도 다 협업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podcaster_heemistar 팟캐스터_히미스타입니다. 사연 모집과 공지 등은 인스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술은 맥주 딱 한 병 마셨고, 뒤풀이도 딱히 참가할 만한 자리는 아니어가지고, 바로 집에 왔어요. 근데 지금 안 하면 또 안 할 것 같아가지고, 녹음을 하려고 책상 앞에 일단 앉았습니다. 지금 너무 피곤해요. 배도 고프고. 빨리 녹음하고 밥 한 술 뜨고 TV 보다가 자연스럽게 잘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공연 후기를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꼬면을 처음 가봐가지고, 길을 좀 잘 못 찾았어요. 네, 어디서나 새는 바가지 길치입니다. 네, 일단 그래서 지인을 기다렸다가 같이 입장을 했는데 맥주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원프리 드링크 같은 거를 주니까 그냥 주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마셨고, 관객이 진짜 많았는데 다들 뒤에 이렇게 몰려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맨 앞에 자리 잡고 이제 지인이랑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또 헤비에서도 공연이 있었대요. 근데 요새 제가 잘 안 찾아봐가지고 공연 소식 자체를 좀 잘 몰랐고, 오늘 공연도 사실 트위터에 안 떴으면 몰랐을 거다. 그래서 뭐 헤비 누나 못 본 지 오랜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밴드계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인간 실격 책을 빌려줬던 임 작가가 보이더라고요. 드림킹 소년소녀 합창단 뮤직비디오 촬영 이후로 간만에 봤는데 경기도로 이사를 했다네요. 오늘 만날 줄 모르고 책을 안 챙겨갔었는데 대구 자주 올 거니? 그래서 어쨌든 드림킹 소년소녀 합창단의 미나 씨가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냐고 해서 아는 척을 좀 하고, 사실 다른 아는 얼굴이 눈앞에 계속 지나다녔는데 딱히 이렇게 아는 척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마스크 끼고 모른 척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반가운 사람들은 반갑게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꼬뮌에 처음 가봤는데 이게 관객석이랑 무대가 구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시야가 조금 불편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밴드 공연 후기를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전적으로 제 취향이고요. 혹시나 코토바와 플라스틱 키즈를 좋아하는 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상처받지 마시고 취향이려니 하고 흘려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두 팀 오늘 다 처음 봤고 두 팀 다 음악만 놓고 보면 제 취향은 아니었다. 근데 제 취향을 아는 분들은 네가 안 좋아하면 나는 괜찮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으니까, 제 취향이 뭔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는 알아주시고, 일단 코토바 공연 후기부터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코토바 같은 경우에는 제 트위터 타임라인에 자주 떠요. 근데 그렇게 떠도 음악을 안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예상외로 너무나 차분한 음악인 거예요. 저는 조금 사실 돈주님 사진을 좀 많이 봐서 그런지 약간 비주얼계 막 그런 약간 센 음악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아니었고, 돈주님이 흥이 좀 많으셔가지고 조금 빠른 음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좀 느린 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을 보다 보니까 이제 돈주님이랑 세이님이랑 투샷이 좀 궁금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시선이 분산된 게 약간 시야 방해석처럼 가운데 그 남자 멤버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팬들이 들으시면 좀 화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제가 보고 싶은 투샷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약간은 시야 방해석의 느낌이 좀 있었다.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분들이 일본어를 다 잘하신다고 했고, 연주 직전에 이제 돈주님이 세노 하시는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멤버분들이 요즘에 슬램덩크에 굉장히 빠져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슬램덩크 대사 같은데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 뭐 나니나니 이제 하셔가지고 저도 같이 이제 하고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좋지 좋다 뭐 이런, 약간 저는 그냥 약간 추임새 같은 걸로 많이 쓰는데 어쨌든 공연을 보는 도중에 저는 베이스를 치시는 세이님이 좀 멋지더라고요. 베이스가 페달보드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것도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고, 근데 요새는 다 그렇게 쓰나? 좀 이렇게 풍부한 음악을 위해서는 좀 많이 쓰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제가 공연을 오랜만에 봐가지고 감이 없습니다. 혹시나 뭐 아디오스 오디오랑 또 같이 공연하는 날이 있다 그러면 코토바는 한 번쯤 더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좀 정적인 음악이 대부분이었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좋아하는 느낌으로 연주하는 파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머리도 좀 많이 흔들었습니다. 네, 일본어 가사로 된 곡도 있는 것 같았는데 그 가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다음에 혹시나 코토바 라이브를 볼 기회가 생기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연의 주인공인 플라스틱 키즈. 코토바 할 때는 제가 좀 제일 앞줄에서 나름대로 음악을 좀 즐겼는데 꼬뮌이라는 공연장 자체가 좀 무대랑 관객석 구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라스틱 키즈가 세팅을 하고 나서는 조금 불편한 거리까지 이렇게 확 좁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멤버분 스탠드 마이크 바로 앞까지 이렇게 바싹 붙어버리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싶다는 생각은 좀 안 들어가지고 네, 드러머 명진 씨 사진만 몇 장 찍고 맨 뒤로 빠졌어요. 어차피 좀 맥주 마시고 나니까 화장실도 가고 싶었고 그래가지고 화장실 다녀와서는 그냥 맨 뒤에서 혼자 흔들흔들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다 끝나고 나서 뭐 단체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지인이 밴드분들한테 이렇게 사인 받는 거 구경을 하다가 저는 아는 분들한테만 인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공연장에 갈 때 집에서부터 걸어갔는데 올 때도 그렇게 걸어올까 하다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하철 타고 들어왔고 그 드수학 미나 씨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면서 12일에 봐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 오늘까지도 모르고 있었다가 미나 씨가 얘기해 주셔가지고 한 건데요. 대구 인디 음악 앨범 아카이빙 전시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월 12일까지 대구에 있는 오르막 상회에서 하는데 예전에 그 인디053에서도 그런 기획 전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밴드 이름을 잘못 붙여놔가지고 제가 발끈하기도 했었는데 잘못 붙인 밴드가 하필 815 밴드랑 훌리건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담당 팀장한테 카톡으로 빨리 수정했으면 좋겠다. 빨리 수정해달라라고 했었죠. 여튼 제가 최근에 인디밴드 흐름을 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시회에 가서 좀 이제 겸사겸사 보고 취향에 맞는 팀이 있으면 또 공연도 좀 보러 다니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에 살다 보니까 대구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서울 사시는 분들도 서울 얘기 많이 하시니까 저도 대구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의 사생활 99 화이팅! 뜬금없음. 네, 이상 빠르게 공연 후기까지 추가 녹음을 해보았고요. 이제 저는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진짜로 안녕!